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좋은 지식의 나눔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더욱 앞당겨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의 과거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 영어와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처럼 큰맘 먹고 다시 시작했다가도 금세 포기하고 마는 그 좌절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시험 위주의 문법 교육은 정작 외국인 앞에 섰을 때 입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족쇄를 끊고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영어 실력을 싣고 빠르게 향상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습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았고, 심지어 저 자신도 이 원리를 적용해 일본어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영어를 언어로서 그리고 문화로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핵심 비결을 얻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암기가 아닌 몰입, 모든 것의 시작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놀랍게도 단순 암기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단 하나의 분야를 정해 그 분야의 영어 듣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외우지 않고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지? 암기는 공부의 기본 아닌가? 물론 암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책상에 앉아 억지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내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매일 의무감으로 시간을 내어 단어장을 넘기는 대신 영어 듣기에 나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아무 영어 뉴스나 드라마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관심 있는 특정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럽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좋아하는 팀의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인터뷰, 현지 팬들의 반응 영상 등을 영어로 계속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골, 패스, 디펜스, 어메이징 사트과 같은 단어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유럽 배낭여행 유튜버의 브이로그를 계속 보세요. 보킹, 하스텔, 체크인, 아이티너레리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주제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복이야말로 언어 습득의 왕도이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죠. 이렇게 습득된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제2장, 우리 뇌의 언어 스위치를 켜는 법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바깥쪽,
즉 대뇌피질에 저장되는 정보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외운 것들을 말합니다. 친구의 생일, 역사 연도,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 수학 공식처럼 외웠던 네이션 국가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억의 특징은 꺼내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쉽게 잊힌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이 기억에만 의존하면 머릿속에서 단어를 찾고 문법을 조립하느라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암묵적 기억 또는 절차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더 깊숙한 곳에 저장되며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복을 통해 우리 몸에 체화된 기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 나는이 맞는지 내가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동으로 말하는 것, 바로 이 암묵적 기억 덕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어를 뇌 바깥쪽의 명시적 기억 창고에서 뇌 안쪽의 암묵적 기억 저장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계속 듣는 것은 뇌에게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하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저장해둬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5분짜리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그 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말을 따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각성도가 더 올라가 소리를 내어 따라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영어를 더 이상 번역해야 할 외국어가 아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를 떠올리고 번역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듣는 즉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3장, 잠자는 영어를 깨우는 소리, 발화의 힘자. 이제 듣기를 통해 영어와 충분히 친숙해졌다면 잠자고 있는 지식을 깨어 밖으로 꺼낼 차례입니다. 바로 영어 어순을 체화시키는 반복 말하기 연습입니다. 한국어는 나는 집에 간다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이지만 영어는 I고 home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입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I고 home이 맞나, I고 to home이 맞나,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이죠. 이 문장 구조, 즉 어순은 바로 암묵적 기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어의 구조 자체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동안 즐겨 들었던 콘텐츠 중 문장이 비교적 짧고 쉬운 스크립트가 있는 것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보는 겁니다. 첫째, 틀려도 좋으니 무작정 소리내어 스크립트를 읽어보세요.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일단 소리를 내뱉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며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히 파악합니다. 셋째, 내가 발음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에 그리며 반복합니다. 넷째,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 번 소리내어 연습한 후 점차 속도를 높여 원어민의 속도에 가깝게 조절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원본 영상을 들으며 내가 말한 것과 원어민의 발음, 억양, 리듬을 비교하며 차이를 교정해 나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입으로 말하는 발화라는 행위를 추가합니다. 시각, 청각, 발화 이 세 가지 감각이 동시에 사용될 때 우리 뇌의 언어 영역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으로만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소리내어 말할 때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됩니다. 첫째, 영어 특유의 리듬과 억양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둘째, 주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하는 영어의 문장 구조가 더 이상 생각하고 조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4장, 영어를 나의 언어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체화된 영어를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나의 일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는 내용과 나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발성 연습만 평생 한다면 재미있을까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봐야 즐거운 법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 피곤하다. 오늘 뭐 먹지? 퇴근하고 싶다. 주말에 뭐 할까? 와 같은 아주 사소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배운 영어를 활용해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어색하게 끼워 맞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영어를 나의 실제 삶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 I'm so tired 라고 혼잣말을 해보고 What should I eat for dinner tonight? 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말부터 조금씩 영어로 바꿔보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영어가 정말 이렇게 쓰이는구나. 나도 되네. 하는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 또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영어를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어 실력은 결코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껑충 뛰어오르는 계단식 성장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쏟았던 시간과 노력,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이 겪을 시행착오의 시간을 몇 배는 줄여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좋은 지식의 나눔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더욱 앞당겨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의 과거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 영어와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처럼 큰맘 먹고 다시 시작했다가도 금세 포기하고 마는 그 좌절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시험 위주의 문법 교육은 정작 외국인 앞에 섰을 때 입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족쇄를 끊고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영어 실력을 쉽고 빠르게 향상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습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았고, 심지어 저 자신도 이 원리를 적용해 일본어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영어를 언어로서 그리고 문화로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핵심 비결을 얻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암기가 아닌 몰입, 모든 것의 시작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놀랍게도 단순 암기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단 하나의 분야를 정해 그 분야의 영어 듣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외우지 않고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지? 암기는 공부의 기본 아닌가? 물론 암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책상에 앉아 억지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내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매일 의무감으로 시간을 내어 단어장을 넘기는 대신 영어 듣기에 나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아무 영어 뉴스나 드라마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관심 있는 특정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럽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좋아하는 팀의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인터뷰, 현지 팬들의 반응 영상 등을 영어로 계속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골, 패스, 디펜스, 어메이징 샤트과 같은 단어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유럽 배낭여행 유튜버의 브이로그를 계속 보세요. 보킹, 하스텔, 체크인, 아이티너레리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주제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복이야말로 언어 습득의 왕도이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죠. 이렇게 습득된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제2장, 우리 뇌의 언어 스위치를 켜는 법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바깥쪽, 즉 대뇌피질에 저장되는 정보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외운 것들을 말합니다. 친구의 생일, 역사 연도, 그리고 우리가 학창 시절 수학 공식처럼 외웠던 네이션 국가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억의 특징은 꺼내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쉽게 잊힌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이 기억에만 의존하면 머릿속에서 단어를 찾고 문법을 조립하느라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암묵적 기억 또는 절차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더 깊숙한 곳에 저장되며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복을 통해 우리 몸에 체화된 기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 나는이 맞는지 내가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동으로 말하는 것, 바로 이 암묵적 기억 덕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어를 뇌 바깥쪽의 명시적 기억 창고에서 뇌 안쪽의 암묵적 기억 저장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계속 듣는 것은 뇌에게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하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저장해둬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5분짜리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그 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말을 따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각성도가 더 올라가 소리를 내어 따라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영어를 더 이상 번역해야 할 외국어가 아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를 떠올리고 번역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듣는 즉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3장 잠자는 영어를 깨우는 소리, 발화의 힘자. 이제 듣기를 통해 영어와 충분히 친숙해졌다면 잠자고 있는 지식을 깨어 밖으로 꺼낼 차례입니다. 바로 영어 어순을 체화시키는 반복 말하기 연습입니다. 한국어는 나는 집에 간다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이지만 영어는 아이고 홈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입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이고 홈이 맞나, 아이고 투 홈이 맞나,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이죠. 이 문장 구조, 즉 어순은 바로 암묵적 기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어의 구조 자체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동안 즐겨 들었던 콘텐츠 중 문장이 비교적 짧고 쉬운 스크립트가 있는 것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보는 겁니다. 첫째, 틀려도 좋으니 무작정 소리내어 스크립트를 읽어보세요.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일단 소리를 내뱉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며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히 파악합니다. 셋째, 내가 발음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에 그리며 반복합니다. 넷째,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 번 소리내어 연습한 후 점차 속도를 높여 원어민의 속도에 가깝게 조절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원본 영상을 들으며 내가 말한 것과 원어민의 발음, 억양, 리듬을 비교하며 차이를 교정해 나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입으로 말하는 발화라는 행위를 추가합니다. 시각, 청각, 발화 이 세 가지 감각이 동시에 사용될 때 우리 뇌의 언어 영역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으로만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소리내어 말할 때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됩니다. 첫째, 영어 특유의 리듬과 억양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둘째, 주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하는 영어의 문장 구조가 더 이상 생각하고 조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4장, 영어를 나의 언어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체화된 영어를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나의 일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는 내용과 나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발성 연습만 평생 한다면 재미있을까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봐야 즐거운 법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 피곤하다. 오늘 뭐 먹지? 퇴근하고 싶다. 주말에 뭐 할까? 와 같은 아주 사소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배운 영어를 활용해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어색하게 끼워 맞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영어를 나의 실제 삶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I'm so tired 라고 혼잣말을 해보고 What should I eat for dinner tonight? 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말부터 조금씩 영어로 바꿔보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영어가 정말 이렇게 쓰이는구나. 나도 되네. 하는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 또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영어를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어 실력은 결코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껑충 뛰어오르는 계단식 성장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쏟았던 시간과 노력,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이 겪을 시행착오의 시간을 몇 배는 줄여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좋은 지식의 나눔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더욱 앞당겨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의 과거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 영어와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처럼 큰맘 먹고 다시 시작했다가도 금세 포기하고 마는 그 좌절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시험 위주의 문법 교육은 정작 외국인 앞에 섰을 때 입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족쇄를 끊고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영어 실력을 싣고 빠르게 향상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습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았고 심지어 저 자신도 이 원리를 적용해 일본어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영어를 언어로서 그리고 문화로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핵심 비결을 얻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암기가 아닌 몰입, 모든 것의 시작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놀랍게도 단순 암기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단 하나의 분야를 정해 그 분야의 영어 듣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외우지 않고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지? 암기는 공부의 기본 아닌가? 물론
암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책상에 앉아 억지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내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매일 의무감으로 시간을 내어 단어장을 넘기는 대신 영어 듣기에 나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아무 영어 뉴스나 드라마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관심 있는 특정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럽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좋아하는 팀의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인터뷰, 현지 팬들의 반응 영상 등을 영어로 계속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골, 패스, 디펜스, 어메이징 샤트과 같은 단어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유럽 배낭여행 유튜버의 브이로그를 계속 보세요. 보킹, 하스텔, 체크인, 아이티너레리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주제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복이야말로 언어 습득의 왕도이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죠. 이렇게 습득된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제2장 우리 뇌의 언어 스위치를 켜는 법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바깥쪽, 즉 대뇌피질에 저장되는 정보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외운 것들을 말합니다. 친구의 생일, 역사 연도,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 수학 공식처럼 외웠던 네이션 국가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억의 특징은 꺼내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쉽게 잊힌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이 기억에만 의존하면 머릿속에서 단어를 찾고 문법을 조립하느라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암묵적 기억 또는 절차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더 깊숙한 곳에 저장되며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복을 통해 우리 몸에 체화된 기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 나는이 맞는지 내가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동으로 말하는 것, 바로 이 암묵적 기억 덕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어를 뇌 바깥쪽의 명시적 기억 창고에서 뇌 안쪽의 암묵적 기억 저장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계속 듣는 것은 뇌에게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하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저장해둬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5분짜리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그 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말을 따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각성도가 더 올라가 소리를 내어 따라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영어를 더 이상 번역해야 할 외국어가 아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를 떠올리고 번역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듣는 즉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3장 잠자는 영어를 깨우는 소리, 발화의 힘자. 이제 듣기를 통해 영어와 충분히 친숙해졌다면 잠자고 있는 지식을 깨워 밖으로 꺼낼 차례입니다. 바로 영어 어순을 체화시키는 반복 말하기 연습입니다. 한국어는 나는 집에 간다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이지만 영어는 I고 홈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입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I고 홈이 맞나, I고 to 홈이 맞나,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이죠. 이 문장 구조, 즉 어수는 바로 암묵적 기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어의 구조 자체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동안 즐겨 들었던 콘텐츠 중 문장이 비교적 짧고 쉬운 스크립트가 있는 것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보는 겁니다. 첫째, 틀려도 좋으니 무작정 소리내어 스크립트를 읽어보세요.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일단 소리를 내뱉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며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히 파악합니다. 셋째, 내가 발음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에 그리며 반복합니다. 넷째,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 번 소리내어 연습한 후 점차 속도를 높여 원어민의 속도에 가깝게 조절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원본 영상을 들으며 내가 말한 것과 원어민의 발음, 억양, 리듬을 비교하며 차이를 교정해 나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입으로 말하는 발화라는 행위를 추가합니다. 시각, 청각, 발화 이 세 가지 감각이 동시에 사용될 때 우리 뇌의 언어 영역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으로만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소리내어 말할 때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됩니다. 첫째, 영어 특유의 리듬과 억양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둘째, 주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하는 영어의 문장 구조가 더 이상 생각하고 조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4장, 영어를 나의 언어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체화된 영어를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나의 일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는 내용과 나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발성 연습만 평생 한다면 재미있을까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봐야 즐거운 법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 피곤하다. 오늘 뭐 먹지? 퇴근하고 싶다. 주말에 뭐 할까? 와 같은 아주 사소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배운 영어를 활용해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어색하게 끼워 맞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영어를 나의 실제 삶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 I'm so tired 라고 혼잣말을 해보고 What should I eat for dinner tonight? 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말부터 조금씩 영어로 바꿔보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영어가 정말 이렇게 쓰이는구나. 나도 되네. 하는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 또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영어를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어 실력은 결코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껑충 뛰어오르는 계단식 성장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쏟았던 시간과 노력,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이 겪을 시행착오의 시간을 몇 배는 줄여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좋은 지식의 나눔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더욱 앞당겨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의 과거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 영어와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처럼 큰맘 먹고 다시 시작했다가도 금세 포기하고 마는 그 좌절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시험 위주의 문법 교육은 정작 외국인 앞에 섰을 때 입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족쇄를 끊고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영어 실력을 싣고 빠르게 향상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습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았고, 심지어 저 자신도 이 원리를 적용해 일본어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영어를 언어로서 그리고 문화로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핵심 비결을 얻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암기가 아닌 몰입, 모든 것의 시작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놀랍게도 단순 암기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단 하나의 분야를 정해 그 분야의 영어 듣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외우지 않고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지? 암기는 공부의 기본 아닌가? 물론 암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책상에 앉아 억지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내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매일 의무감으로 시간을 내어 단어장을 넘기는 대신 영어 듣기에 나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아무 영어 뉴스나 드라마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관심 있는 특정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럽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좋아하는 팀의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인터뷰, 현지 팬들의 반응 영상 등을 영어로 계속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골, 패스, 디펜스,
어메이징 사트과 같은 단어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유럽 배낭여행 유튜버의 브이로그를 계속 보세요. 보킹, 하스텔, 체크인, 아이티너레리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주제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복이야말로 언어 습득의 왕도이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죠. 이렇게 습득된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제2장 우리 뇌의 언어 스위치를 켜는 법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바깥쪽, 즉 대뇌피질에 저장되는 정보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외운 것들을 말합니다. 친구의 생일, 역사 연도,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 수학 공식처럼 외웠던 네이션 국가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억의 특징은 꺼내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쉽게 잊힌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이 기억에만 의존하면 머릿속에서 단어를 찾고 문법을 조립하느라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암묵적 기억 또는 절차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더 깊숙한 곳에 저장되며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복을 통해 우리 몸에 체화된 기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 나는이 맞는지 내가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동으로 말하는 것, 바로 이 암묵적 기억 덕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어를 뇌 바깥쪽의 명시적 기억 창고에서 뇌 안쪽의 암묵적 기억 저장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계속 듣는 것은 뇌에게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하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저장해둬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5분짜리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그 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말을 따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각성도가 더 올라가 소리를 내어 따라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영어를 더 이상 번역해야 할 외국어가 아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를 떠올리고 번역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듣는 즉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3장 잠자는 영어를 깨우는 소리, 발화의 힘자. 이제 듣기를 통해 영어와 충분히 친숙해졌다면 잠자고 있는 지식을 깨어 밖으로 꺼낼 차례입니다. 바로 영어 어순을 체화시키는 반복 말하기 연습입니다. 한국어는 나는 집에 간다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이지만 영어는 아이고 홈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입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이고 홈이 맞나, 아이고 투 홈이 맞나,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이죠. 이 문장 구조, 즉 어순은 바로 암묵적 기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어의 구조 자체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동안 즐겨 들었던 콘텐츠 중 문장이 비교적 짧고 쉬운 스크립트가 있는 것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보는 겁니다. 첫째, 틀려도 좋으니 무작정 소리내어 스크립트를 읽어보세요.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일단 소리를 내뱉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며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히 파악합니다. 셋째, 내가 발음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에 그리며 반복합니다. 넷째,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 번 소리내어 연습한 후 점차 속도를 높여 원어민의 속도에 가깝게 조절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원본 영상을 들으며 내가 말한 것과 원어민의 발음, 억양, 리듬을 비교하며 차이를 교정해 나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입으로 말하는 발화라는 행위를 추가합니다. 시각, 청각, 발화 이 세 가지 감각이 동시에 사용될 때 우리 뇌의 언어 영역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으로만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소리내어 말할 때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됩니다. 첫째, 영어 특유의 리듬과 억양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둘째, 주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하는 영어의 문장 구조가 더 이상 생각하고 조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4장, 영어를 나의 언어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체화된 영어를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나의 일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는 내용과 나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발성 연습만 평생 한다면 재미있을까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봐야 즐거운 법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 피곤하다. 오늘 뭐 먹지? 퇴근하고 싶다. 주말에 뭐 할까? 와 같은 아주 사소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배운 영어를 활용해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어색하게 끼워 맞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영어를 나의 실제 삶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 I'm so tired 라고 혼잣말을 해보고 What should I eat for dinner tonight? 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말부터 조금씩 영어로 바꿔보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영어가 정말 이렇게 쓰이는구나. 나도 되네. 하는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 또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영어를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어 실력은 결코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껑충 뛰어오르는 계단식 성장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쏟았던 시간과 노력,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이 겪을 시행착오의 시간을 몇 배는 줄여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좋은 지식의 나눔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더욱 앞당겨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의 과거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 영어와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처럼 큰맘 먹고 다시 시작했다가도 금세 포기하고 마는 그 좌절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시험 위주의 문법 교육은 정작 외국인 앞에 섰을 때 입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족쇄를 끊고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영어 실력을 쉽고 빠르게 향상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습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았고, 심지어 저 자신도 이 원리를 적용해 일본어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영어를 언어로서 그리고 문화로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핵심 비결을 얻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암기가 아닌 몰입, 모든 것의 시작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놀랍게도 단순 암기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단 하나의 분야를 정해 그 분야의 영어 듣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외우지 않고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지? 암기는 공부의 기본 아닌가? 물론 암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책상에 앉아 억지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내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매일 의무감으로 시간을 내어 단어장을 넘기는 대신 영어 듣기에 나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아무 영어 뉴스나 드라마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관심 있는 특정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럽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좋아하는 팀의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인터뷰, 현지 팬들의 반응 영상 등을 영어로 계속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골, 패스, 디펜스, 어메이징 샤트과 같은 단어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유럽 배낭여행 유튜버의 브이로그를 계속 보세요. 보킹, 하스텔, 체크인, 아이티너레리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주제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복이야말로 언어 습득의 왕도이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죠. 이렇게 습득된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제2장, 우리 뇌의 언어 스위치를 켜는 법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기억입니다.
이것은 뇌의 바깥쪽, 즉 대뇌피질에 저장되는 정보로 우리가 의식